이 테크트리만 잘 타셔도 내 돈 하나도 안 쓰면서 사업체를 키우고 수익은 수익대로 올리고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키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해결사 정 대표의 정용 양현입니다. 자, 오늘은 국가 지원 사업으로 내 돈 안 쓰고 사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물을 보다 보면 이런 정보들을 모르셔서 받을 수 있는 돈들을 놓치시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서 후회하시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혜택들을 많이 받고 계시고 받았던 분들만 계속 받으시거든요. 이 테크트리만 잘 타셔도 내 돈 하나도 안 쓰면서 사업체를 키우고 수익은 수익대로 올리고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키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님이 정부 지원 사업의 전문가시잖아요. 네, 전문가죠. 네. 시청자분들에게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돈 들어갈 게 너무 많잖아요. 웹사이트 만들어야죠. 직원 뽑아야죠. 서비스나 프로덕트 더 개발해야죠. 마케팅 해야죠. CS 해야죠. 컴플레인 잡아야죠. 끝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하면 그 외에도 들어갈 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는 이런 사업체분들을 위해서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이런 자금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대다수인 거 아시죠? 거의 숫자로 치면 70~80% 이상 될걸요? 그런 많은 분들이 살아나야지 국내 경제가 계속 선순환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자금, 무상한 정부지원금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무상한 공짜가 세상에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허들이 너무 높아서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생각보다 허들이 정말 낮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 이상만큼 낮아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이런 혜택 다 취하실 수 있어요. 이런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이트들도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하고 계시다면 이거 무조건 즐겨찾기 하시고요. 핸드폰에 바로 가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K-스타트업, 두 번째로 기업마당, 세 번째 소상공인 마당입니다. 그 외에 더 많아요. 근데 이 세 개가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루틴을 정하시고 아침에 뉴스 보듯이 화장실 갈 때 틈틈이 3분 5분씩 매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뭐 이거는 뭐 내가 할 게 아니지 직원분들한테 맡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라면 여러분 대표님들이 직접 챙기셔야 돼요. 그 양 이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공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매년 올라오죠. 벌써 올해가 반 가까이 지나간 시점인데도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 공고가 1104건이라고 메인 화면에 나오고 수출, 인력, 기술, 경영 파트별로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에는 금융 파트부터 시작해서 사무실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나 R&D 정책까지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자금들을 끌어올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으니까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작은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양 이사님이 매일 사이트를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루틴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그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메일 서비스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절대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나저나 그 양 이사님, 네. 저희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지 못하거나 진행하는 걸 망설이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런 걸까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도 매번 그런 공고를 많이 보지만 그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상세 공고를 읽으면 너무 어려운 말 너무 많아요. 사실 읽기도 싫어요. 5천만 원 준다고 하는데도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몇 가지 요소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 애로점을 느끼는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격 요건이에요. 자격 요건 보면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 대표님들 상황 심플하지 않습니다. 사업 1년차, 나이는 40대가 넘었어요. 폐업 이력이 몇 번 있어요. 흔하디 흔한 도소매 사업이에요. 근데 공고에서 원하는 거는 뭐 테크 얘기, 뭐 플랫폼 얘기,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내가 지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알 수가 없어요. 서류적으로요. 두 번째로 아이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는 도소매에서 뭔가를 그래도 개발하는 아이템을 하는데 여기서는 너무 4차 산업혁명, 뭐 요새 AI 이런 것만 지원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애로점을 느끼는 부분인데요.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계획서 필요 없어요. 공고 보실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기관, 타인의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회사, 사업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필수죠. 양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깁니다. 그 뭐 10페이지, 15페이지만 끝이 없어요. 이거 언제 다 쓰냐고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잖아요. 저희하고 진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 맺어서 이 부분 해소하시고요. 대표자가 역량이 되시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근데 효율성을 보자고요. 대표님 사업하시기 바쁩니다. 사업계획서 쓰는 것보다 어디 영업해가지고 뭐 1,000만 원, 500만 원 물건 더 잘 파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잘하는 외부 인력, 내부 인력, 지인을 활용하자는 거거든요. 요즘은 잘하는 인력, 잘하는 팀에 맡기자라는 거거든요. 하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입시 컨설팅 많이 하잖아요. 그 왜 입시 컨설팅 몇백, 몇천씩 주고 할까요?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요?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너무 많거든요. 그 인재상을 학부모가 학생들이 다 알기 힘듭니다. 학교별로 나온 공고들을 입시 컨설턴트가 잘 파악을 하고 이 아이한테 맞는 것들을 추천하고 설계해주는 게 입시 컨설팅이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 자금 유치, 정책 자금도 사실 같은 결이라고 보거든요. 대표자분들이 잘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공고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템, 내 사업체의 컨디션이 그거하고 적합한지 알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잘하시는 업체, 잘하시는 전문가하고 함께 하세요. 맞아요. 좋은 업체를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나 쿠몽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긴 하죠. 그런데 무작정 찾으시면 좋은 업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대행인지 아니면 직접인지. 대대행은 대행을 맡아서 또 잘하는 업체에 대행을 맡기는 거예요. 그걸 대대행이라고 하고, 뭐 영업조직인지 이 부분도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공사로 비유하면은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요. A라는 업체가. 자기가 하기 싫어요. B라는 업체에 80억 줘요. B라는 시공업체는 또 공사하기 싫은 거예요. 60억에 또 C라는 업체한테 줘요. 다시 또 하기 싫은 거예요. 50억의 공사비 줍니다. 어떤가요?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50억밖에 안 들었어요. 당연히 부실 시공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사례. 그래야 내 사업과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컨텐츠에만 특화된 회사가 그걸 맡았어요. 근데 갑자기 IoT, AI, 블록체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의뢰를 했어요. 모르는 거죠, 그걸. 그러면은 이제 사업계획서가 다시 산으로 가겠죠? 그 말씀 하신 거죠? 그 부분 말씀드린 게 맞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건지 실제로 맞춤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복붙한 사업계획서는 상호명, 서비스만 바뀌면 여러분의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갑자기 어떤 다른 회사의 사업계획서로 둔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붙했잖아요. 대표자의 역량, 기술력 다 비슷한 거잖아요. 당연히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사위원분들은 당연히 알죠, 그거를. 저희가 봐도 아는데요. 복붙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보니까는 인터넷에 그냥 돌아다니는 근로계약서랑 같네요. 편의점도 쓸 수 있고 PC방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음식점도 쓸 수 그렇죠. 있고 뭐 네. 이런 그렇죠.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될 볼 것 수가 같아요.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네. 근데 그 근로계약서가 경쟁력이 있나요? 그냥 템플릿 형태로 다 다운받으면 아무나 쓸 수 있는 건데 당연히 경쟁력이 없죠.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거든요. 한 번 받았다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잘하는 것과 잘하게 만드는 거는 철저하게 다르다라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야기사님. 야기사님 같은 경우는 한 500개 이상의 업체를 이런 컨설팅을 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들마다 어떻게 결을 그렇게 다 맞추면서 이 맞춤으로 좀 컨설팅을 진행하는지 그런 부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자금 유치를 하는데도 저희도 똑같은 원칙을 갖고 그 원칙 하에서 대표자 역량, 사업자 역량, 그리고 그 사업에 해당하는 시장의 현황, 그리고 기술 개발이 어디까지 됐는지 그 원칙에 따라서 조절하면 맞춤형으로 나오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다 이런 인식 전혀 안 갖고 이거는 이 회사만의 경쟁력을 보일 수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 원칙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업마당, 소상공인마당, K스타트업
이런 사이트들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공고문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대표님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마당에는 1000개가 넘는 공고가 올라와 있고 소상공인 마당에만 들어가도 그만큼 공고문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동네 커피숍에 대한 사업 계획을 짜고 자금 유치를 받는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비전문가요? 커피 여기 점포에 대한 시장 어떻게 되나요? 네, 인터넷 찾아봅니다. 챗GPT 8졸에 그 그래프 가져다가 그냥 씁니다. 근데 예를 들어 200평짜리 커피숍 하나 차렸다고 그 시장이 8조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전문가 집단이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0평짜리 커피숍이 똑같이 있어요. 이 커피숍에 오는 사람은 반경 1km, 3km 요 정도 될 거예요. 20km 되는 데서 차 타고 이 커피숍 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상권 범위를 설정해야 돼요. 1차 상권 3km, 2차 상권 5km. 그 안에 있는 거주 인구수를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거주 인구가 얼마를 돈을 쓰는지도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돈을 쓰는데 커피 관련된 거에 얼마만큼 월 지출을 하는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커피숍 말고 여러 커피숍들이 있을 거예요. 경쟁 현황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시장은 8조가 아니라 대략 20억 혹은 30억 이라는 시장 규모를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근거를 갖고 접근하는 원칙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 계획과 달리 여러분들의 아이템의 경쟁력을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업마당이나 네. 소상공인 마당, K-스타트업 이런 곳들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나 창업 도약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거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중요하지가 않아. 아무리 봐도 뭔지 몰라. 그냥 진짜 되는 거 뭐예요? 그거 알려주세요. 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 어렵고 사실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아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슈퍼마켓, 미용실, 일반 도소매, 단순 서비스,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거의 90% 이상 차지할 것 같아요. 그 회사들은 그래서 내가 뭘 지원할 수 있냐 이 부분인데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베이커리를 정말 잘 만들어요. 이 베이커리만으로 자금 주세요라고 하면 절대 선정이 안 돼요. 저 세탁소 동네 10평짜리 운영하는데요. 저희 아파트 단지 여기 다 와요. 저 장사 진짜 잘 되거든요. 저 자금 지원 해주세요. 역시 안 됩니다. 그런 문의 정말 많이 오잖아요. 어때요? 진짜 자영업, 예비 창업자분들이 진짜 전화 많이 와서 저한테 그거 지원 받고 싶다고 맨날 전화 오거든요. 진짜 아주 돌겠어 진짜. 미치겠어. 미용실 할 건데요. 필라테스 할 건데 맞아 필라테스. 그 전화 와서 맨날 지원금 받아서 창업하고 싶다고. 이거 도대체 얘기 좀 해줘. 이거 그만 좀 전화 받고 싶거든요. 저 네. 얘기 좀 해줘. 나 네. 돌겠어. 진짜 될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대전제 한번 얘기하고요. 세 가지 원칙만 추려서 얘기해 볼게요. 대전제는 여러분들이 그 찾은 공고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율상으로 보면은 한 8대2라고 볼게요. 8은 기술 개발 관련된 역량, 컨텐츠 개발 관련된 역량이 주로 차지를 하고요. 나머지 20%는 그렇게 하이테크하면서 막 기술적인 얘기, AI 얘기 안 꺼내도 될 만한 것들이 20% 정도 있어요. 흔히 얘기해서 저 베이커리 잘 만듭니다. 그냥 베이커리 푸시면 안 돼요. 어디 고창이나 어디 지역에서 카페 운영하시잖아요. 그 지역에 특산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특산물을 활용해서 나만의 브랜딩을 갖는 베이커리를 만들겠다. 이런 거 말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냥 베이커리 모양은 너무 많아요. 모카빵 다 똑같잖아요. 지역에서 어필하고 있는 어떤 캐릭터라든지 IP, 지식생권을 통해서 그런 게 가미된 모카빵을 만들었다고 볼게요. 그 지역의 값어치를 올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창, 이런 태안 이런 데서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돈 주고 싶겠어요? 안 주겠어요? 원래 지자체에서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가 민간에서 알아서 잘하고 있잖아요. 지역을 홍보해주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고용 창출도 일어날 거고 그게 만약 뜬다면 2천만 원이 돈이겠습니까? 사실 1억도 해주겠죠. 이렇게 일반적인 자영업을 어떤 지역의 특색, 지자체가 좋아하는 형태로 꾸려서 선정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80%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체인점 하겠다? 네. 그리고 필라테스 하겠다? 네네네. 두피 문신하겠다. 너무 자주 전화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진짜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그 20%에 해당하는 게 일반 자영업자인 거죠. 필라테스, 두피 문신. 성실하게 저 두피 문신 진짜 잘하거든요. 점 진짜 잘 찍어요. 이걸로 역시 안 해줍니다.
근데 사업자분들은 당연히 자금을 필요로 하시겠죠. 이런 원칙 여러분들 지키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강생을 모객을 해서 거기에 원장이나 고용한 인력분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거만으로 솔직히 쓰면 안 돼.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많이 하시면 자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갖춰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번 인력을 쓰기 어려우니까 VOD로 촬영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라테스 하신 분들이 꼭 필라테스만 하나요? 몸 관리라든지 식단, 그 외에 어떤 액티비티 쪽으로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지식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확장된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필라테스 대다수 쓰신 분들 국내 하나 브랜드 쓰실 거예요. 이제 홍보 차원에서 말은 못하겠고 그 업체 기계를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비싸고 AS 문제. 여러분들만의 어떤 필라테스 기구를 작게나마 개발하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두피 문신 얘기해 볼게요. 두피 문신 뭐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제 친구가 이제 거의 이 뚜껑에 따라갔거든요. 맞아. 네, 많이 그 주변에서 많이 하더라고. 이제 나이대가 40대가 되니까. 여기 채우면 좋겠다. 이거는 감췄는데. 아무튼 보통 용액을 많이 활용하시고 그 기계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체 같은 것도 치기도 하고요. 결국 핵심은 그 재료잖아요. 기존에 쓴 재료 자체가 불만족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만의 용액 개발 혹은 체 개발을 하신다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피 문신하면 사람이 또 이걸 해야 되잖아요. 매번 서비스 금액대가 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한 매 시간에 5시간씩 막 네. 한 달에 몇 번씩 맞아요.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마 몇백만 원씩 할 거예요. 한 200에서 500 사이 네. 평균? 더 비싼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 사업으로 확장하실 수가 있어요. 두피 문신에 특화돼서 교육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요. 두피라는 카테고리가 자기 관리잖아요. 머리 말고도 피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죠. 뷰티까지 더 확장한 커리큘럼, 교육 기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치나 디바이스까지 개발해서 제공을 할 수도 있죠. 두피 문신을 하려고 하는 건 기존에 다 머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에 1차 산업에 그쳤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대머리예요. 제가 대머리인데 이 모양 스타일이 있잖아요. 좀 깊은 M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스크래치 낸 걸 수도 있고 이미 대머리니까 저는 또 두피 문신 하면 원하는 스타일링을 할 수 없어요. 사전에 빔을 쏩니다. 제 머리 스타일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A타입, B타입, C타입. 이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개발한다면 국내에 있는 모든 두피 문신 사업자한테 납품을 할 수 있겠죠. 또 월 구독료도 받을 수도 있겠죠. 유지 관리비까지 받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단순히 두피 문신에서 그친 게 아니라 더 확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까 얘기한 그 80%의 기술 개발 사업에 해당합니다. 맞다. 그 헤어 업계 쪽에도 이 헤어 스타일이 기기 장치 앞에 서면 머리 스타일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뭐 A타입, B타입, C타입 이미 개발된 곳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현실성 문제가 있긴 하지만 원래 스타일링 하게 되면 또 바로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 전에 증강현실, AR 같은 걸 활용해서 내가 미리 커트나 펌을 하기 이전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보는 거죠. 아, 나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그러면 그걸 개발하면 모든 미용실이 다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대박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약간 멘탈이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아, 나 그거 하기 싫은데 못할 것 같은데 돈 받기 위해서 그것까지 해야 돼 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자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큰 비전을 보여주어야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금을 쏜다라는 겁니다. 실현 여부 당연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갖고 어필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즉 우리나라 산업 발전이 되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비전이 있으니까 지원해준다. 뭐 이런 취지겠죠? 맞아요. 그 일부 이런 댓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뭐 당신 잘 모르시나 본데 그거 개발 안 되면 환수당하는 거 아시죠? 이상한 삐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댓글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실제 그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갖고 임하셔야 됩니다. 아 맞다. 그 댓글에 달린 거 있잖아요, 양 이사님. 악플 거기 밑에 이거 다 사기야, 안 되는 거야. 뭐 달린 거 그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안 받아 보셨거나 본인이 받았어도 사기당하신 분 같아요. 진짜 공짜 돈이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있거든요. 이거 저희도 받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그런 고객들 많이 있잖아요. 양 이사님 같은 경우는 직접 신청해서 받아본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런 컨설팅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일단은 취지 자체는 뭐 이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모두 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한번 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지금 500개가 넘는 업체를 컨설팅을 이제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약간 자랑 아닌 자랑을
왜냐하면 단순 경험에서 시작한 거 맞는데 거기에 따라서 근거와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 어떤 기획적인 마인드나 그런 걸 많이 쌓았거든요. 그게 이제 겸비가 됐기 때문에 자칭 전문가? 다른 고객분들도 네. 인정해 주시고 뭐 그렇게 네. 저희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악플러님 제발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은 아니었지만요.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은 역량이 안 되신다면 전문가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전문가를 찾으실 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들 그것만 좀 명심하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실패하실 일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무자본 창업의 진실과 어떻게 무자본 창업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었는데 워낙에 내용이 방대하고 디테일해서 정보를 더 드리지 못해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아, 이거 진짜 귀엽던데? 저희가 이 부분은 특집으로 다루던 시리즈로 다루던 다시 한번 디테일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창업,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최대한 재밌게 전달해 드리고 돈이란 무엇인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까먹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머니 해결사 정 대표의 정용 양현이었습니다. 안녕.